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첫 번째 주제는요. 좀 시원하게 좀 명단을 하나 까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이거 왠지 모르게 이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시민들의 뜻을 아주 잘 받아 안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 이 국회의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놈들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그놈들이 이놈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명단을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제가 취재하기로는 분명히 이 인간들이 맞는데 또 막상 제가 명단을 공개했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면은 정말 좀 곤란해지잖아요. 솔직히 전에도 제가 몇 분들 얘기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맞는데 막상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발끈하면서 나 아니다. 내리지 않으면 이 방송 내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승질내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분명히 쥐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드렸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미 공개적으로 공표가 됐으니까 제가 오늘 시원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명단 공개는 뭐냐? 사실상 쌍특검 반대한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 공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걸리냐면 사실상 쌍특검 반대한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도 통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반대한 사람,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민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들이 이재명 뒷담화를 까고 다닌다고 해도 그래도 얘들이 지들도 민주 진보 진영의 이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는 안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을 법한 사람들인데도 이번에 쌍특검을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 중에는요,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쌍특검 반대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전직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혹은 현직 민주당 소속으로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아니 이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 반대를 했다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단들. 야, 얘들이 수박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였어? 라고 우리가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단 제가 오늘부터 좀 오늘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오늘 결국 쌍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특검은 총 4개, 5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통과된 것은 이 두 안건입니다. 이 두 안건은 각각 어떤 거냐? 하나는 55 클럽 특검이고요. 하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입니다. 둘 다 지난 4월 26일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자,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이렇게 묵히고 있으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콕 집어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6개월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바로 그 각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다수결로 그냥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국회 본회의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2달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 2달을 넘기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예,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속 처리 안건인데, 이 신속 처리 안건이 오늘 2건이 통과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쌍특검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 두 법안이 어떤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그 사건 과정에서 김만배로부터 50억씩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 그 6명.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50억을 받으려고 한 걸까요? 뭘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윤석열은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정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불법 대출, 이 조우영의 불법 대출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게 맞느냐?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은 괜한 시비를 걸고 있죠. 커피 타줬다, 안 타줬다, 이거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 조우영을 봐줬냐, 안 봐줬냐 아닙니까? 그죠? 이 검사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지들이 불리한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어느 특정한 부분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본질은 놔두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의 논점을 흐리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검사들이 참 잘해요. 50억 클럽 특검 대장동 의혹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과연 윤석열이 조우영의 불법 대출을 봐줬느냐, 그래서 그 돈이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느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죠? 근데 왜 커피를 타줬네 말았네 이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예, 이게 검찰, 검사, 한동훈, 윤석열 이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마치 괴벨스가 독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동은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지. 이름이 한동훈이잖아. 선동훈인갑다. 그죠? 자, 말 갖고 선동하는 거 잘하는 게 누구야? 한동훈 아니야. 그죠? 솔직히 지금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야? 한동훈이잖아. 누가 누구를 선동한다 그래? 웃기는 놈 아니야. 진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 말도 많던 쌍특검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것도 이번엔 결국 통과됐어요. 한동훈은 또 그랬다 그러대.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 아니 이거 할 필요 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문재인 정부 때 친문재인 검사들이 탈탈 털었지 않냐? 아, 그런데 뭘 또 해? 웃기고 있네. 아유, 탈탈 털었는데 소환도 안 했냐? 소환도 안 해놓고 탈탈 털었다고? 야, 탈탈 털은 방법 참 다양하네. 소환도 안 하고 탈탈 털 수가 있었어? 우와, 놀라워라. 아니, 소환은 둘째치고 심지어 이 뭐 서면 조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불투명하잖아요. 했다 하는데 했다라는 근거 솔직히 뚜렷하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 서면 답변서를 냈으면 그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소환을 몇 번을 합니까? 4번, 5번 이렇게 주구장창 소환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가족 전체를 소환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부인
까지 소환하고 주변 사람들 다 탈탈 털고 그러지 않았어요? 몇 번씩이나 소환해서 불러 제끼고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기사 잘못 썼다고 지금 압수수색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근데 김건희는 소환도 안 했다고? 그래놓고 탈탈 털었다고? 야, 진짜 뻔뻔스럽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 뻔뻔스러움인 거죠. 뻔뻔히 완전히 진짜. 자, 여하튼 이렇게 쌍특검이 오늘 결국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쌍특검은요, 이른바 배진교 수정안입니다. 배진교 수정안이라는 것은요, 이미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수정한 내용이 이게 이 쌍특검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진교 수정안입니다. 어떤 수정안이냐면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어디에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권을 가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바꾼다? 대통령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전에 소속돼 있었던 소속 정당이었던 정당도 추천권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정당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었던 정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한 바로 그게 이 배진교 수정안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특검을 통과시켜 놓고 특검법 통과시켜 놓고 갑자기 윤석열이 탈당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힘당도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힘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 55클럽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특검이 되는 거야. 특별검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놈이 수사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절대로 안 하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뿐만 아니라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도 함께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탈당을 해가지고 그 꼼수를 써서 국힘당의 추천권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자라는 거죠. 바로 이 배진교 수정안으로 결국 특검법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배진교 수정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수정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랑맨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랑맨님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국힘당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꼼수 쓸 수 있다고 걱정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진교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배진교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와중에 국힘당은 엄청나게 방탄 정당임을 방탄에 올인을 했지 국힘당은. 김건희 방탄에 올인했습니다. 국힘 국회의원 112명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국회의원 180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이 찬성 통과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181명이 참석해서 역시 전원 찬성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사이에 약간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이 나간 거지 또. 그래서 50억 특검은 181명인데 김건희 특검은 180명만 참석을 했어요. 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데 앞에 법은 참석했다가 뒤에 법은 참석을 안 한다?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 일단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국회로 한번 가서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 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에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정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억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법의 상식과 정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실에 겁이 나고 진실 규명이 두려운 세력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눈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용산의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로 살아오신 만큼 그 양심으로 용산의 수문장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문장이 되어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에 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부디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배진교 의원, 글쎄 우리가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진교 의원, 오늘 참 말 잘했죠.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탁 한마디 제대로 때렸습니다. 너 한동훈, 너 검사라고 맨날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왜 김건희 방탄에 이렇게 설치는 거야? 너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된다며. 이번에 좀 제대로 해봐. 검사답게 좀 해봐 임마. 라고 이렇게 한 방 맡긴 거죠. 배진교 의원이 이렇게 제안 설명을 했고요. 자, 뒤이어서 우리의 호프 용해인 의원이 토론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동 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대비의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 대화 노트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시세 조정 목적의 통정 매매임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 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통정 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보다 10년도 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 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 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제도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 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 위조죄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영지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 특혜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처남 김모 씨는 경제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같은 격가지 범죄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느닷없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종점 변경이 전임 정부 공직자의 일이었다면 저는 검찰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이곳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여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때만큼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용해인 의원 정말 똑 부러지죠. 아유, 저런 국회의원들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의당에 저런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정의당도 참 지금 좀 많이 떴을 텐데 어떻게 그 유호정 같이 도대체 정체불명인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라고는 원피스하고 이 등짝밖에 없는 이런 황당한 친구들을 국회에 내세우면서 참 이 국회 의석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 국회 의석 낭비. 참 안타깝죠. 자, 용해인 의원 참 시원하게 말 잘했습니다. 검사들이 하던 얘기, 특히 윤석열이 하는 얘기, 한동훈이 하는 얘기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탈탈 털긴 뭘 탈탈 털어. 소환 조사라도 했니?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뭘 탈탈 털었다는 거야. 그 개소리 하지 마. 이 얘기를 꼭 한 거죠. 네. 아, 참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이 야당 단독 처리, 즉 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등 이 야당들에 의해서 오늘 김건희 이 특검법과 50억 특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 112명이 전원이 불참하고 안 나타났지만 나머지 180명 혹은 181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다? 배신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었죠. 자, 이게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배신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배신자일까요? 네? 자, 180명이라는 숫자를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석이 180석이 맞아? 국힘당 빼고 180석 되는 게 맞아? 이 얘기부터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숫자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오늘 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한 직후에 국회의원들이 이 전광판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이 표결 결과를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이 자리를 참석하고 싶었던 거죠. 이 자리에 내가 참석해서 나는 김건희 특검 찬성했다. 이걸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불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힘당 국회의원 112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번에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 180명 혹은 181명. 그러면 몇 명이 비네요? 그죠? 누구누구가 빕니까? 예, 지금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모두 298명입니다. 2명이 현재 비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냥 2명 빼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 현재 지금 수감 중이죠. 그래서 나오지 못한 거 3명 빼고. 자, 이래저래 빼도 그래도 몇 명이 비네? 많게는 6명, 적게는 한 5명이 비네? 이게 뭐지? 또 배신자가 있는 거야? 또 이탈표가 있는 거야? 또 반란표가 있는 거야? 국힘당이 아니라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반란표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세봤어요. 쌍특검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180명 혹은 181명입니다. 181명이었다가 180명이 돼요. 50억 특검에 참여한 사람은 181명이고요. 김건희 특검에 참석한 사람은 180명입니다. 자, 여하튼 180명 혹은 181명. 자, 그래서 숫자를 세봤어요.
민주당 소속의 167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총 몇 명입니까? 예, 175명입니다. 자, 여기에 김진표 의장은요, 의장석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의장석에서 참석한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진표, 김남국, 양정숙, 이성만, 윤미향. 자, 현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요 5명이 또 있습니다. 자, 이까지 180명이죠. 딱.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양향자 의원도 투표에 참석을 했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권은희, 지금 소속은 국민의힘으로 돼 있죠. 근데 이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몇 표가 나와야 돼? 183표 혹은 182표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죠? 182표 아니면 183표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럼 나머지 뭐야? 뭔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도망을 쳤는데? 자, 그래서 세 봤습니다. 언 놈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살펴봐야 될 게 민주당이었던, 현재는 무소속인 국회의원들이 있죠. 김진표, 김남국, 양정숙, 이성만, 윤미향, 양향자, 이상민, 윤관석, 박완주. 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그래서 몇 명입니까? 예, 총 9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계산을 놓고 하면은 대충 또 숫자가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50억 클럽 특검법입니다. 여기에서 쭉, 여기는 181명이 찬성했습니다. 재석 181명, 찬성 181명. 재적 의원 298명 중에 재석 181명, 출석자죠. 그 다음에 찬성한 사람이 181명, 반대 없고 기권 없고. 자, 국힘당이 여기 참석 아예 안 했어요. 국힘당이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찬성표를 덜리지 않은, 혹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혹은 민주당이었으면서 나타나지 않은 네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박완주, 윤관석, 이상민, 이원욱. 윤관석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이죠. 그래서 윤관석 의원은 빼. 그런데 나머지는 뭐야? 예, 박완주, 이상민, 이원욱은 투표에 불참한 겁니다. 이원욱은 현직 민주당 소속이죠. 이상민은 진짜 며칠 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박완주 의원도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무슨 정책위 의장 이런 것도 하고요. 꽤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성희롱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현재 탈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상민 얼마 전에 탈당했죠. 이원욱 현재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어쩔 수 없었다 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한 거죠. 특히 이상민, 이원욱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50억 클럽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원욱 민주당 소속인데 투표를 안 했다고?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은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이렇게 181명이 찬성을 했어.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숫자가 더 줄어서 180명만 찬성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한 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확인해 보니까 박완주, 윤관석, 이상민, 이원욱뿐만 아니라 누가 또 하나 가져왔다? 박병석이 안 갔더라. 박병석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죠. 이원욱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거 뭐죠? 얘들 왜 이런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들 현재 민주당이거나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던 국회의원들인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불참한 자들입니다. 박완주, 이상민, 이원욱, 박병석. 글쎄, 다들 그동안 우리 시민들 앞에서 자신은 엄청난 투사인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이원욱, 이상민, 내가 이재명하고 싸우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 내가 이렇게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일부러 빠졌다는 거죠. 특히 박병석 이 사람은 50억 특검에는 참석했다가 김건희 특검에 빠졌다는 거는 의도적이죠, 정말. 정말 의도적이죠. 이거는 내가 50억 특검법에는 찬성하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한다라는 거를 분명히 한 셈이 돼버렸어요. 김건희한테 뭐 얻어먹은 거라도 있나? 자, 이원욱 되게 충격적이네. 뭐 50억 클럽 특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특검도 반대를 한다고? 이상민? 박완주? 정말 이 사람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당적이 국힘당으로 되어 있는 권은희 의원도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양향자 의원도 이 두 법에는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뭔데? 일부러 안 나온 건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안 나타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힘당의 112명 의원들이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들은 안 나타났다고. 뭐 하는 건데 얘들? 국힘당하고 동조하는 건가요? 예.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 안 할, 이게 이런 거 보고 충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충격이지, 달리 충격인가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참, 어처구니 없는 사안 아닌가요? 자, 저는 이들이 배신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적들이죠. 참. 특히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상반기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국회의장이었는데, 이 양반 때문에 우리 검찰개혁법 완전히 휴지 조각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해가지고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박병석이 그거 괜히 빠져나갈 여지를 주는 바람에 여전히 검찰이 지들 멋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병석이 잘못한 거잖아요. 박병석 지가 뭐라고 그랬어? 합의서 써가지고 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처를 만들자. 그렇게 다 여야 합의 싹 다 해놓고서는 그 여야 합의한 거 뭐야? 지금 현재 휴지 조각 됐죠. 그때도 그게 휴지 조각 될 거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법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박병석이 국힘당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죠. 특히 그 주요 범죄, 이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딱 줄여놨는데, 그 2대 범죄만 하라고 딱 멋박아놔야 되는데 등을 넣는 바람에, 2대 범죄 등 이를 넣는 바람에 지금 나머지 범죄도 모두 검찰이 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준 거. 그 등 넣어준 게 누구야? 박병석이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또 이랬어. 저는 배신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얘가 아무래도 윤석열한테 뭐 한 자리 받기로 하지 않고서는, 그러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철저하게 파헤쳐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캐비넷이 열린 건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그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예.